네,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이두아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서상희 취재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사건은 폭로글 이후 주말 내내 논란이 거센 어린이집 성추행 의혹입니다. 6살 여자아이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와 피해를 주장하는 아이 모두 너무나도 어리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서 팀장, 일단 피해를 주장하는 어린아이의 어머니가 올린 글부터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도 처음에는 이 가슴에 묻고 싶었지만 그렇기엔 너무나 사건이 크기 때문에 제발 읽어달라 하면서 온라인에 어머니가 글을 올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11월 4일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사실 자전거 보관소는 굉장히 좀 컴컴하고 좀 으슥한 곳에 있잖아요. 근데 자신의 어린 딸아이가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서 나오길래 무슨 일인지 하면서 아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처음에는 아니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좀 낌새가 이상해서 아이를 진정시키고 이 품에 안으면서 물으니 그제 아이가 엉엉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반 남자아이가 자신의 신체 일부에 손을 댔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은 겁니다. 네, 정말 쉽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건데 더 충격적인 것은 어린이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아이가 이렇게 진술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아이를 찾으러 다니던 부모가 보니까 자전거 보관소가 아파트에 보면 컴컴한 데 있습니다. 네. 나오는 걸 보고 계속 추궁했더니 애가 겁먹은 모습으로 그 어린이 그 보관소에서 남자아이가 같은 어린이집 남자아이가 신체 일부를 손댔다고 말했는데 계속 다가오시니까 실제적으로 그뿐만 아니고 네. 어린이집 내에서도 그 남자아이가 그 피해 여성을 아동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성적 학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부모가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 말을 믿을 수 없고 안 믿을 수 없는데 그럼 확인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에 CCTV가 있어요. 네. CCTV를 확인했습니다. CCTV를 이제 원장도 받고 또 담임 선생하고 같이 2명 같이 받고 그 다음에 CCTV를 관리하는 분이 계시니까 관리하시는 분도 같이 보고 그리고 부부가 봤더니 실제적으로 TV에서는 그 성적 학대하는 장면까지는 안 나왔다 하더라도 네. 같이 모여있는 모습 같은 거 나왔기 때문에 정황상 아이가 말하는 그 장소와 시간대가 일치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그럼 우리 아이가 실제적으로 저 가해 학생한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정황이 CCTV에 담겼는데 문제는 그 결정적인 그러한 정황, 증거는 CCTV에 나와 있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이제 그 피해 아동의 부모님들이 말씀하시기는 이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됐다고 하죠. 6개월 정도 지속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CCTV는 그 중에 이제 교체가 되고 하니까 일부만 봤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모여서 담임이랑 원장, CCTV 관리자 이 부부가 같이 봤을 때는 이제 최근의 일이겠죠. 최근의 일을 이렇게 보는데 한 자리에 모여서 확인을 하는데 애들 정수리만 보였다고 하고 정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행위가 보이지를 않는 게 네. 이게 CCTV 사각지대인 책장 뒤편에서 일이 있어서요. 네. 그래서 아이들 머리만 보이는 거예요. 네. 아이들 머리만 보이는데 이제 피해 아동의 부모님들은 피해 아동의 말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일관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그 주변에 누가 있었다. 네. 누가 아이들이 있었고 시간도 얘기했겠죠. 뭐 맨날 며칠 언제쯤이다. 뭐 점심을 먹기 전인지 먹고 나선지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책장 뒤로 데리고 가서 뭐 어떻게 했다. 그리고 책장 뒤에서 나왔다. 그때도 아이들이 누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나 봐요. 근데 그런 부분은 그 구체적인 행위는 안 지켜도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정황은 다 CCTV로 일정 부분 확인이 되니까 네.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이걸 CCTV를 보고 나서 엉엉 울었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주변에 아이들이 있었다는 건 최소한 목격자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아동의 어머니께서 이제 주장하기에 따르면은 3명의 아이들이 지켜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책장 뒤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3명의 아동이 피해자의 어머니 말에 따르면은 선생님을 못 보게 둘러싸고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3명의 아이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그 가해 남자 아동이 무서워서 선생님에게 알리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사실 3명의 이 아이들, 목격자라고 볼 수 있는 아이들도 무슨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인지는 못했더라도 무언가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사실은 인지를 했던 것 같고요. 3명의 아이들의 이제 부모님이 그 피해 아동의 어머니께 이제 전화를 해서 죄송하다라는 연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피해 주장 아동의 어머니께서는 상습적이었다, 6개월 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현재 하고 계십니다. 물론 가해 지목 그 아동의 부모는 부인하고 계시지만요. 그렇다면 왜 오랫동안 이 아이가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러한 피해를 좀 견뎌왔을까요? 아마 그 피해 아동애가 이사 온 지가 6개월밖에 안 되니까 네. 얼마 안 됐어요. 6개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하고 신경도 없었고 또 그리고 6개월에 왔는데 일주일 정도 돼가지고 가해 학생이 또 왼쪽 밤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떨었겠죠. 그러니까 그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이 피해 아동이 아마 바지에 소변도 싸는 상태를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차라리 그 맞은 아동이 부모한테 얘기했거나 담임한테 얘기했으면 해야 할 텐데 아마 혼자 무서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해 학생이 아마 그 어린이집에서는 어느 정도 남석끼리 좀 파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무서워서 신고도 못하고 부모한테 말을 못했던 걸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내용은 피해를 주장하는 어린 아이의 어머니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분히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머니는 충격이 크셨지만 그래도 정말 입술에 멍이 들 정도로 참았던 게 그러니까 상습적이었는지 더 피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께서도 이제 올리신 글을 보면 내가 네.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에게 내가 놀랬거나 정말 슬픈 모습을 내색을 안 하기 위해서 하도 입술을 꽉 깨물어서 입술 주변이 다 멍이 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다른 날 CCTV를 확인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TV를 살펴봤더니요. 이 수상한 정황이 이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0월 15일에도 동일한 아이들에 의해서 이 비슷한 정황의 장면을 확인했다는 건데요. 문제는 어머니께서는 이날뿐만이 아니니까 굉장히 긴 기간을 살펴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의 기록을 돌려보고 싶어서 요청을 했지만 이 어린이집에 CCTV가 교체됐기 때문에 네. 10월부터의 파일밖에 현재까지는 확인할 수밖에 그렇군요. 없다고 합니다. CCTV에 담긴 지금 화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실 더 걱정되는 건 양측 다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어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너무 어린 아이들이라서 네. 사실 뭐 형사 처벌 이런 건 당연히 대상이 안 되고요. 또 어떤 부분도 있냐면 아이들의 진술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상황, 이제 이런 성추행이라든가 성적 학대에 대한 상황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거를 묘사하고 진술하느냐, 이 판단이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피해 아동의 피해는 신체적인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확인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피해 아동 어머니가 이제 피해 아동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산부인과에서 소견서가 나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학대가 있었다는 게 일정 부분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걸 누가 했느냐 이런 문제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CCTV는 아이가 이제 입소해서 이 어린이집을 다닌 건 6개월인데 5개월 네. 동안 5개월 정도는 교체가 돼서 없는 거고 이제 1개월 정도만 있는 건데 그것도 사각지대니까 한두 번 있는 것도 정확한 행위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목격자가 이제 비슷한 아이들이 2번 정도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가해 아동 말고도. 근데 그 아이들의 진술도 아이들이 너무 어리니까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될지를 좀 봐야 될 텐데 하여튼 분명한 건 피해 아동이 이게 어떤 성추행 그리고 그런 데 대해서 신체적 소견이 나왔다는 건 확실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어린 아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또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궁금해서 전문가이신 신의진 교수에게 직접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네. 아이들이 만 5세가 되면 성적인 의미를 떠나서 기분 나쁘게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도덕성은 있습니다.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도 타인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한 의도적으로 성추행했다라기보다는 네. 본인 역시 어떤 성적인 자극의 피해자로서 치료와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 교수님은 실제로 종종 이런 사건을 접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뭔가 성적 의도를 알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기보다는 최소한 나쁜 행동, 나쁜 장난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혼내는 것보다는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러면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그 아이의 부모님은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일단은 그 가해 아동 측의 네. 이제 부모님은 사실 일정 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문제적인 행동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을 한 건데요. 부정할 생각도 없고 회피할 마음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피해를 봤다라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취지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실제로 그 피해 주장하는 그 피해자의 아동 측의 어머니께서는 실제로 사건 발생이 있은 이후 3일 후에 어린이집 그 원장님과 담임 선생님 입회하에 그 가해자로 지목된 아동의 부모님과 함께 만나서 이제 어린이집을 어떻게 퇴소를 할 건지 뭐 아파트 내에서 다시 마주치지 않게 하자 내지는 초등학교로 입학을 하더라도 우리 같이 같은 초등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자 이런 문제들과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 만나서 논의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가해자로 지목된 아동의 부모님께서 처음에는 모든 피해 보상을 하겠고 말씀하신 대로 다 따르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제 주말이 지나면서 입장을 번복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서 팀장, 지금 현재 피해 주장 아동 측과 가해자로 지목된 아동 측의 그러면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거네요, 어쨌든.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가해 지목 아동 부모는 6개월이라는 기간이 다소 과장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얼마나 영약해야 선생님 몰래 6개월을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이 피해 주장 아동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도 맞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네. 아직 따져볼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라 최대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서 그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의 신상 그리고 그 부모의 신상 정보가 유포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피해당한 부모의 심정 이해가지만 사실적으로 그 가해 학생이 가해를 했건 안 했건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가해자가 실제적으로 가해했다 했건 부모가 그걸 방치했건 간에 어떻든 그 신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신상 털기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어차피 이거는 사건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거고 결과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신상 털기 하게 되면 개인정보 위반이라든지 심하면 또 그 명예훼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어쨌든 피해를 주장하는 아이는 정말 가혹한 그런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손톱이 엉망이 될 정도로 손톱 물어뜯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동안 어린이집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워낙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형사처벌을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아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해자로 지목된 그 아동의 일정 부분 한 그런 행위가 인정이 된다면 사실상 그 아동의 이제 부모님께서 일정 정도 민사 책임을 지셔야 될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잘 관리 감독을 하고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일찍 포착을 했다라면 그 피해가 예방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좀 더 줄어들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사실은 민사적으로 책임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이제 피해 아동은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돼요. 심리 네. 치료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가해 아동도 그런 사실이 좀 인정된다면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아이 때 마련해야 되니까. 그리고 목격한 아이들 있죠. 목격한 아이들도 뭐 걔들 그렇죠. 말로는 가해 아동이 무서워서 뭐 선생님한테 말을 못했다 이러는데 그 부분도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보고 일정 부분 어떤 행위를 봤다든가 하면 그 목격자 그 아동들도 심리 치료를 반드시 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워낙 신중해야 하는 사건이라 피해 주장 측 그리고 가해 지목 측 부모님에게 모두 연락을 취했지만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심적으로 힘드셨겠죠.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